3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새학기. 하지만 청주 사직초등학교의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저 학교는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위험해서 학교를 돌아다니고. 현재 사직초등학교 일대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중 3호 2구역은 철거 작업이 시작되며 평상시 통학로가 막혔습니다. 가로질러 갈 수 있던 등굣길이 막히면서 사직초등학교와 청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에서 마련한 임시 통학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행자 보호 통로도 허술한 데다 아이들과 대형 트럭이 위태롭게 교차합니다. 3호 2구역은 철거라도 시작했지만 3호 1구역은 그야말로 다포 상태입니다. 2008년 조합 설립 인가 후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언제 철거가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이제 안 계시다 보면 부재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통상의 업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건물 해체를 하려면 해체 공사를 하는 용역사도 선정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조합장이 부재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현장이 방치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떨어진 유리 파편이나 저기 뭐 튀어나온 거나 그런 게 위험한 것 같아요. 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정문 앞 주 통학로가 철거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로 턱없이 좁아져 있습니다. 봉을 세우면서부터 아이들이 다니는 등굣길이 더 좁아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나마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도 설치된 가림막이 보행로를 대부분 점용하면서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 대부분이 차도로 걷고 있습니다. 푸른색 길이 통학로인데 넓은 곳이 70cm 남짓, 좁은 곳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 보도의 유효폭을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합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출가하기 전에는 현재 우리가 통학로 앞쪽 길이 있어요. 쌍용 아파트 앞쪽으로. 네. 그쪽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학생들은. 안 그래도 좁은 길에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 게다가 교행하는 차량까지 겹치며 위험한 상황은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큰 차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림막을 설치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공사에 진척이 없자 사직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재개발과 조합, 교육청, 시청 등과 간담회도 가졌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보면 진짜 마음이 착잡하죠. 여기에 진짜 너무 열악하구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진짜 공사가 시작되면 나는 물론 큰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만 이것들이 이제 다 부서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전학을 가야 될까 말까 맨날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해마다 신입생 걱정을 해야 합니다. 사직조회 전교생은 지난해 227명에서 올해 193명으로 줄었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7명이 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진가루를 지금 겨울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분진가루가 다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도보하는 아이들한테 다 호흡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게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조합과 시공사는 철거가 시작되면 현재 통학로는 폐쇄하고 새로운 통학로를 만든다는 계획. 그렇게 되면 통학로가 1.5km 정도로 늘어나는 데다 3호 1구역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측은 통학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 가려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청에 요구해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재개발 조합 측은 통학버스 지원에 들어갈 막대한 돈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왜 저희 사업비가 얼마 더 가는데 지금 조합원들 비례율도 낮아가지고 자기 보상가도 작은데
그걸 5, 6년이나 걸리는 그 길을 버스를 한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겠어요. 사직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재개발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2008년이고 가림막을 설치한 것도 벌써 몇 해 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적어도 등하교 안전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바뀌기 전 담당자 분하고는 한번 나와서 다 보고 이렇게 그 아이들 이제 도보 상황이 이렇게 그림 그려진다 해서 한번 나와서 이제 직접 그분 보고 가셨어요. 네. 근데 문제 없다는 결론. 그분도 그렇게 한번 걷고는 사태 심각성을 느끼고 가셨죠. 그지? 근데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교육청은 당시 재개발조합에서 약속한 안전사항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 이렇게 교육청과 조합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 학부모들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게 안 돼서 부모들이라도 그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아침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웬만하면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가 저희 부모들끼리 이제 또 캠페인을 했고. 학교와 학부모들이 속을 태우는 동안 관계기관은 조합을 핑계로, 조합은 경제 논리로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단은 각자 도생이라는 게 가슴 아프지만 현재는 그래요. 지금 이 재개발 때문에 이 폐허 속에 말 그대로 진짜 학교 하나 오롯이 서 있는데 그거 하나 누구 하나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칼에 잘랐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정말.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통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바로 그러니까 재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착상공론이 아닌 진짜 그냥 통학 버스가 바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현장을 답사하고 통학 지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공사 현장에 대한 그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다가 철거 이후에 해야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조금 늦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심의위원회를 2개를 거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한 달 안쪽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저희가 수시 개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2017년부터 학교 주변에서 정비 사업이 이뤄질 경우 유해시설 사전 차단, 소음 진동, 교육환경 검토 등을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호 1구역도 지난 2017년 재개발 사업을 위해 교육환경평가 후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지 벌써 9년 가까이 지났고 3호 1, 2구역의 공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환경 또한 나빠질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9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호 1구역은 지금 철거 준비 단계인 거예요. 착공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사후 영향평가를 사후 이제 교육 환경평가를 다시 받게 된다라면 그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은 3호 1구역의 사례처럼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심의 기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자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건 이제 일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시피 사직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교육청 역시 취재가 시작되면서 재개발 조합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가림막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해왔는데 실제로 며칠 새에 천막이었던 가림막을 철제로 교체했습니다. 통학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취재가 시작되자 일주일 만에 바뀐 겁니다. 도교육청 역시 학교가 여러 차례 요구했던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가봤고 이랬을 때 지금 또 3호 2구역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 3호 2구역도 사실 또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통학거리라든가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가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교육당국의 통학버스 지원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겹칠 수밖에 없는 도로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라도 일방 통행으로 바꾸어 보행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단은 뭐 현 상황에서 뭐 철거가 됐든 뭐 조합이 사업을 추진을 했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일방 통행로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관계 뭐 교육청이나 뭐 경찰서나 뭐 관계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는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함께 사라진 것은 안전만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손 마주 잡고 오가며 만들 등하굣길 추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휑해. 옛날에 떡볶이도 팔았다는데 이제는 안 팔아.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추억거리가 없고 그냥 휑 이제 이런 것만 보여줘서 그럼 기억에 남게 해줘서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어른들이 서로 나몰라라 하는 동안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가는 길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등굣길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일, 늦었지만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